어젯밤에 너가 뭐 했는지 모낭충은 다 알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 원장님, 제가 인간의 모든 피부에 모낭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사실인가요? 사실이야. 이게 얼굴에 모낭충이 다 살고 있어. 지금부터 엄청난 불편한 이야기를 해줄게. 우선 이 모낭충은 신생아를 빼고 대부분의 사람 모낭에 다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 이 모낭충은 작은 진드기 종류인데 거미와 진드기의 사촌 정도 될 거야. 주로 모공 안에 살고 있고 뺨, 속눈썹, 이마, 코 주변, 턱끝 이런 모공, 피지가 많은 곳에 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는 18종류 정도 있는데 그중 2종류가 인간 피부에 살아. 데모덱스 폴리큘러룸이라고 부르는 애는 주로 속눈썹 모낭에 살면서 피지를 먹고 거기서 기생하고, 데모덱스 브레비스라는 애가 있어. 얘는 모낭의 기름샘 근처에서 살면서 피지를 먹고 살아. 그렇다면 이 모낭충이란 게 대체 뭔가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심약한 분들은 건너뛰기를 꼭 눌러야 돼. 두둥. 0.2mm 정도의 크기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약간 투명하고 비닐로 덮여 있어. 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첫 번째 부분은 8개의 다리와 이게 있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모공에서 나와서 서로 교미를 하고 다시 피부 모공으로 기어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게 있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보통 가로 세로 1cm 기준으로 10마리 미만이면 정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있어도 문제가 없냐고? 이렇게 적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모낭충이 통제 불능으로 막 증식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을 느끼냐면은 이런 증상이 생겨. 피부가 가렵다, 화끈거린다, 여드름 모양의 농포 염증이 많거나 트러블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붉다, 건조하다, 따갑다, 잘 뒤집힌다. 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모낭충 쓰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사실이야. 이것은 모낭에서 생겨서 모낭염과 비슷한데 모낭염으로 부르지는 않고 데모디코시스라고 해서 모낭충증이라고 불러. 그럼 모낭충이 과다 증식하는 원인이 대체 뭔가요? 자, 모낭충의 먹이가 피지라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피지가 많은 사람과 특히 고여있는 피지가 많은 사람은 모낭충이 과다해서 증식할 준비는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겠지. 여기다가 여름, 피로, 노폐물, 스트레스, 피지 분비량이 막 늘어나는 이런 상황과 시기에 모낭충의 활동량도 당연히 늘어나겠지. 안 좋은 비유인 건 알겠지만 바퀴벌레가 집 여기저기 음식물 찌꺼기가 많으면 10배, 20배 증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돼. 아주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면 모낭충은 어떻게 감염이 될까? 우선 모낭충은 밤에 주로 활동한단 말이지. 밤중에 피부 표면을 기어다니게 되는데 그게 피부를 좀 가렵게 만들기도 해. 연인끼리, 친구끼리 피부를 이렇게 부비부비하는 순간 모낭충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된다고. 물론 모낭충이 이사간 곳에 피지가 고여있지 않고 피부가 건강하면 얘가 살 수 없거나 죽어버리거나 씻겨버리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모낭충이 이사간 곳에 피지가 많고 피부 면역이 낮다면 그야말로 코비드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언제 많이 감염될까? 언제? 밤에. 누구랑? 피부를 비빌 수 있는 사람과. 그게 누구지? 그 사람이 바로 나한테 모낭충을 선물한 사람이야. 나한테 모낭충이 많다면 난 여러 모낭충을 모으고 있는 거지. 그럼 모낭충은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우선 집에서 모낭충을 제거하는 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 0.2mm의 모공 안에 이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없애? 그냥 병원으로 오는 게 답이고, 병원에서는 바르는 모낭충 약이 있어. 이버맥틴 계열의 수란트라라는 약이 있고, 메트로니다졸 계열의 로섹스라는 약이 있어. 또 경구 항생제도 있고, 그 외로 살레실산이라던가 셀레늄 설파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 또 아카리사이드라고 하는 진드기 살충제가 포함된 세안제도 있고, 이것들은 모낭충의 증가를 줄일 수는 있지만 더 확실한 거는 모낭충이 사는 집을 털어버리는 거겠지. 이거야말로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지. 즉, 피지나 노폐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거야. 바퀴벌레가 먹을 만한 음식을 없애버리는 거지. 이 제거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피지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레이저나 관리를 하는 것을 강력 추천해.
치석 제거하는 것과 같게 생각하면 된다고. 지금 보는 이 레이저가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이랑 피지를 꺼내는 거야. 라미치에서는 DRT나 네오빔, 플라스마셋, XRV, BBL 같은 이런 레이저로 피지를 제거하기도 하고 피지를 억제하기도 하고 균을 죽이기도 하고 염증도 억제하기도 해. 그럼 원장님 혹시 모낭충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홈케어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집에서 하는 거는 성공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면 우선 면역이 건강하면 돼. 그러니까 모낭충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감기나 코로나라고.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가 되지? 일찍 자고 필수 영양분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건강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모낭충도 똑같아. 건강하면 얘가 들어와도 잘 증식을 못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밤 11시를 포함한 충분한 수면이야. 이것만 잘해도 피부가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 수면 질이 깨지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은 홈케어 방법으로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을 짧은 시간에 잘 하는 것이 중요해. 세안을 너무 길게 하면 각질층이 깨질 수 있어서 오히려 피부 면역이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을 짧게 하면 잘 안 닦여.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오래 세안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잘 닦이려면 화장을 옅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 굳이 좀 가이드를 준다면 주 1회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하거나 하루 2회 정도 세안을 하는 걸 추천할게.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두피도 얼굴 피부랑 연결되어 있다고. 아까 모낭충이 밤에 피부 따라 기어다닌다고 했지? 두피도 자기 전에 머리를 깨끗이 씻고 자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근데 머리 감고 축축한 상태로 습도가 높은 방에서 자면 어떻게 될까? 모낭충은 그야말로 번식 타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따라서 머리는 완전히 말리고 잠이 들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 당연하게도 베개나 이불 등도 주기적으로 잘 세탁하고 말려줘야 되겠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때 수건을 베개에 덮고 그 위에서 자는 거야. 마치 베개 커버같이 사용하는 거지. 난 이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 매일 갈 수 있잖아. 반대로 최악의 홈케어가 뭐겠어? 머리 안 감거나 머리 감고 안 말리고 여드름 같은 피부 붉은 증상이 있는 애인과 밤에 피부를 부비부비 하는 거겠지. 그러면 모낭충을 서로 교환하면서 새로운 증식을 시키는 거겠지. 어젯밤에 너가 뭐 했는지 모낭충은 다 알고 있다고.